네, 인간의 이해 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체적으로도 변화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고인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적도 발굴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인류의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추도 하고 이제 또 연대도 측정을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로 이 고인류학에 관련된 연구들이, 기존에는 뭐였었냐면 화석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뭐 턱뼈가 발견이 됐다라든가 뭐 두개골이 발견됐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화석 연구가 중심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뭘로 바뀌었냐면은 유전자를 갖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DNA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를 갖다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면요, 샘플의 DNA 분석을 통해서 그 계통을 갖다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라져 나왔는지. 또 하나 뭐냐면은 연대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돌연변이라는 거는 비교적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어느 정도 몇 해에 거쳐서 일어나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을 하면은 그 축적 분석을 통해서 연대를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연대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DNA 분석을 통해서 그 계통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화석, 인류의 화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혔다고 하면은 지금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는 동시대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겹쳤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3만 년 전 또는 3만 5천 년 전에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호모사피엔스만 현생 인류로 현재까지 지속을 하게 돼요. 바로 그 내용,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공존을 했었고 어떤 것들이 달랐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류는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이 유인원이란 점 역시 분명하다. 수백만 년 전 우리는 아프리카에 사는 유인원이었다. 이 모습이던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이 됐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는 인간이 된 것일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답은 존재한다. 600만 년 전 우리는 인간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뗐다. 그때 이후 지구상에는 20종이 넘는 인류의 조상이 존재했다. 그중 일부는 현생 인류로 이어지고 일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는 4종 정도의 인류가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종뿐이죠. 왜 우리는 살아남고 다른 종들은 사라졌을까? 새로운 발견들 덕분에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것이다.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소규모 집단의 후손입니다. 600명 정도한테서 갈라져 나왔죠. 그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다른 초기 인류들을 밀어냈다. 네안데르탈인이 대표적인 예다. 네안데르탈인은 성공적인 종이었어요. 3, 40만 년이나 유럽에서 살았죠. 하지만 결국 현생 인류한테 밀려나고 맙니다. 그들은 왜 현생 인류한테 밀려났을까?
유전공학의 발달은 이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덕분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어떻게 달랐고 우리는 무엇이 특별했을까?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됐고 어떤 특징 덕분에 최후의 생존자로 남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극소수의 인류만 살아남은 지구를 상상해보자. 우리는 수천 명뿐이다. 종의 역사도 길지 않다. 우리 종의 생존 여부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다. 지금으로부터 14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멸종위기를 맞이했다. 최근의 인류학적 발견들은 우리 종의 초라한 탄생과 지구 곳곳으로의 이동에 대해 말해준다. 현생 인류는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으로 내몰았다. 현생 인류는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중동으로 이주하자 호모 에렉투스가 멸종했고 유럽으로 이주했을 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죠. 40만 년 가까이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의 유럽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우리보다 머리가 컸고 종의 역사도 우리의 2배나 됐다. 현생 인류 탄생 전까지 가장 진화한 종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은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 수수께끼의 답이 드러나고 있다. 10만 년 전에 살았던 소년의 화석은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를 이해하려면 네안데르탈인과 우리의 차이점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신체적 능력이었을까? 혹은 사고방식이었을까?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인류의 여정이 시작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록으로 남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자. 5,000년 전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았다.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10,000년 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20,000년 전 사냥꾼들은 동굴벽에 멋진 그림을 그렸다. 거기서 60배가 넘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 130만 년 전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인간의 특징을 여러 갖고 있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평원에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골격을 지닌 최초의 인류였다. 수렵, 채집을 하고 도구를 만들었으며 사회를 이루고 살았고 서로를 보살펴준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떠난 인류도 호모 에렉투스였다. 이후 아프리카는 인류 진화의 주요 무대가 됐다. 다양한 초기 인류가 태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진화해 나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호빗으로 불리는 초기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의 외소종으로 추정됐다. 호모 에렉투스 중 한 무리는 중국까지 진출했다. 베이징 원인은 약 7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후엔 또 다른 무리가 아프리카를 떠났고 유럽을 향해 이동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으로 불릴 후손들로 이어지게 됐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화석 인류가 있다. 하지만 이후 오랫동안 이들은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그러다 새로운 화석이 발견된다. 스페인 북부의 아타푸에르카. 고고학자들에게 굽이치는 이 언덕들은 금광과 마찬가지다. 100년 전 사람들은 이 산들을 관통하는 철도를 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철도 공사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100만 년이 넘은 초기 인류의 주거지를 발견하게 된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유골도 나왔다. 부근의 언덕 꼭대기 중 하나에서는 동굴 몇 개로 이어진 입구도 발견됐다. 조사는 몇 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학자들은 언덕 아래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방들과 복도의 미로를 발견했다. 미로 끝에는 세계에서 제일 접근이 힘든 고고학 유적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람 화석의 보물창고 같은 이곳은 뼈 구덩이라고 불린다. 여기가 미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뼈 구덩이는 여기서 아주 멀어요. 아주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기어가야 할 때도 있죠. 일하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무릎과 배로 기고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으며 1시간 반 정도를 내려가면 수직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뼈 구덩이에 닿을 수 있다. 이 구덩이의 비밀을 알아내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사람 뼈 조각 몇 개가 발굴됐습니다. 조각이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알아보기도 힘들었어요. 작은 뼈 조각은 수없이 나왔고 발굴팀은 뭔가 큰 걸 기대하게 된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 밑에 내려가면 진짜 유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구덩이에서는 계속 뼈들이 나왔고 발굴팀은 자신들이 여러 명의 유골을 찾아냈다는 걸 알아차린다. 완전한 유골이 30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50만 년 된 화석이었죠.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화석의 주인은 모두 하이델베르크인이었다. 이들은 유럽에 살았던 초기 인류 중 하나다. 이렇게 많은 유골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르수아가는 망자의 가족이 이곳에 시신을 갖다 놨을 거라고 추정한다. 지금은 땅속 깊숙이 숨어 있지만 50만 년 전 이 뼈구덩이는 지표면으로 뚫려 있었다. 이 구덩이에 시신을 떨어뜨렸던 하이델베르크인은 원시적인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다. 매장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도 남아있다. 뼈들 사이에서 아르수아가는 인공물 하나를 발견했다. 분홍빛 석영으로 만든 손도끼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 구할 수 있는 석영이었다. 발굴팀은 손도끼에 엑스캘리버란 애칭을 붙인다. 아더왕의 칼 이름이다. 손도끼는 공업물로 추정된다. 인류 최초의 상징물이다. 아르수아가의 추측이 옳다면 이들은 상징과 신앙 같은 복잡한 사고를 한 최초의 존재다. 50만 년 전 유럽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 중에는 계획을 세우고 의식을 가진 존재, 인간의 마음을 갖고
상징을 이해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한테만 해당하는 줄 알았던 특징들이다. 현생 인류의 추상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는 프랑스에서 발견된 3만 년 전의 동굴 벽화다. 하지만 스페인 아타푸에르카에서 발견된 손도끼는 인류의 지적 진화의 출발점을 50만 년이나 앞으로 당겨놓을지도 모른다. 하이델베르크인은 진화를 계속했고 결국 유럽 곳곳에 뿌리를 내린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즉 네안데르탈인이 된다. 초기 인류 중에서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가장 비슷했다. 뇌 용량은 우리보다 조금 더 컸다. 짤막하고 다부진 체구 덕분에 여러 차례의 빙하기를 이겨낼 수도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냥꾼이었고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뒤덮은 빙원의 가장자리에서 덩치 큰 초식동물을 사냥했다. 사고와 행동 방식도 우리와 같았을까? 학자들은 10만 년 전에 살았던 소년의 화석을 통해 네안데르탈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벨기에의 메즈계곡. 이곳의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 화석은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일이다. 이제 이 화석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 미셸 투상과 도미니크 봉장은 스클라디나 동굴에서 20년 이상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발굴해왔다. 한 번에 1mm씩 두 학자는 동굴을 가득 채웠던 흙을 걷어냈다.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은 있었다. 제 제자가 네안데르탈인 소년 화석을 발굴할 때 저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서 그걸 봤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믿기지가 않았죠. 봉장의 제자가 찾아낸 건 10만 년 전에 살았던 소년의 턱뼈 조각이었다. 근처에는 다른 파편들과 치아가 있었고 이것들을 모자 거의 완전한 입이 나타났다. 이후 발굴팀은 이 화석의 주인공 소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연구했다. 소년의 생활 터전은 벨기에 메즈 계곡의 숲과 동굴이었다. 혈족들은 대가족을 이뤄 살았을 것이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쳤을 것이다. 소년의 삶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추가적인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주소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 25분 이상 또 이렇게 영상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신 인류의 탄생 관련 자료들은 지금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의 관계는 3편이에요, 사실은. 인류의 탄생 최초 인간 1편 주소 올려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탄생 호모 에렉투스 2편이에요. 주소 올려놨고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이 3편이에요.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의 그런 이제 관계를 3편으로 올려놓은 것 중에 일부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마쳐 확인하시고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시간 되실 때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시대에 지구상에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만 그랬었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고대 인류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모 하빌리스, 또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터,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까지 거의 시대가 겹치잖아요.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생 인류들은 이런 다양한 그런 인류의 조상들이 있었으니까는 지금 현생 인류들도 다양한 갈래를 갖다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호모 하빌리스가 대략 신장이 한 1m 정도, 호모 에르가스터가 신장이 1m 70 정도, 그리고 호모 루돌펜시스는 200만 년 전에 케냐의 같은 시기에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무슨 얘기냐 이게? 단일종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호모사피엔스는 복수종으로부터 이렇게 동시대에 살았었던 다양한 종이 있으니까는 어떤 교류라든가 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수종으로부터 진화를 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2012년 이야기였었어요. 2012년까지는 거의 복수종으로부터 진화를 한 거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궤도를 갖다 수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인류의 진화 계통도를 보면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하면서 호미닌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호모가 붙으면서 저쪽 위에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니에요? 호모가 붙으면서 호모종들도 하빌리스니 에르가스터니 에렉투스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생 인류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종으로부터 진화해서 현생 인류로 온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시기를 나타낸 거고요. 라고 이렇게 이제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모 에렉투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루시라고 하는 호모 하빌리스 또 호모 에렉투스 한반도에 100만 년 전부터 구석기인이 살았다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까 호모 사피엔스가 1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출현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저기 보시면은 10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네안데르탈인이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사피엔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궁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인류의 진화, 또 인류의 진화 계통이 어떻게 된 것일까? 자, 그런데 인류의 진화 학설이 다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종 한 종만 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궁 속에 다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빌리스, 에렉투스 이런 것들의 세 종의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석이 최근에 발견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 단일종에서 진화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2013년, 조금 전에 게 2012년이었잖아요.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인류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또 발굴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그 계통을 갖다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단일종으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닐까? 거의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유럽에서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 뉴스에도 나왔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영상 앞치 한번 보실게요. 인류가 원래 하나의 종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200만 년 전 여러 종의 인류가 진화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것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은건 유럽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7년 중앙아시아 조지아의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입니다.
약 180만 년 전 인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 개굴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인류 화석 가운데 가장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굴을 연구한 조지아 등 국제연구진은 작은 두뇌와 큰 치아, 긴 얼굴 등 그동안 여러 종에서 발견됐던 특징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종의 인류가 진화해서 지구상에 존재해왔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설명합니다. This new discovery shows that many features which previously thought as a variability and diversity could be lumped in one group. 이는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 호모 루돌펜시스 등 여러 종으로 여겨져온 인류 조상이 사실상 호모 에렉투스 하나의 종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또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240만 년 전 인류 화석과 이 화석을 비교한 결과 같은 종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Species that we thought were different species in Africa, now we realize probably are variants of the same species.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류 진화의 역사는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화석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며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지금 인류의 조상이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 계통, 그 뿌리는 여러 종으로부터 진화를 했을까? 아니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일종일까? 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미궁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많은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분명해지겠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리고 영상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네안데르탈인이 3만 년에서 3만 5천 년 전에 멸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모사피엔스하고 같은 지구상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종은 다르지만 교배는 없었을까? 교배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학자들의 견해였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교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또 밝혀지게 됩니다. 다 이게 200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진짜. 보실게요. 5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3세 소녀의 뼈 조각에서 서로 다른 인종인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팀은 2016년 시베리아 남부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소녀의 뼈 조각을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가 같은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것은 소녀의 부모에서 각각 받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인류 사이에 이종교배가 보편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종으로부터 진화했느냐 아니면 단일종으로부터 진화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인류라는 것이 종만 거의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다른 종으로 진화하고 이랬었지만 그것들이 또 다시 합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시사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인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뭐 최근에 이제 많이 한국인은 뭐 단일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북방계 바이칼호 부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브리아트족 우리하고 거의 유전자가 비슷하답니다. 거의 같대요. 거의. 여기다 라고 해서 북방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지만 또 학계에서는 남방계다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동이 돼서 그래서 지금 현생 인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굉장히 힘을 싣고 있는데요. 요 두 개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조금 더 명확한 고고학적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한국인은 몽골인과 중국인이 줄을 이루는 북방계,
베트남인과 대만인 중심의 남반계 아시아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융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들의 조상이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고대인의 게놈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연구소가 두만강 위 러시아 극동 지방의 앙마문 동굴에서 발견한 7,700년 전 동아시아인의 유전체, 이른바 게놈을 해독해 슈퍼컴퓨터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고고학자와 생물학자, 게놈학자로 구성된 국제연구팀과 함께 고대인 5명의 뼈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 게놈을 해독한 겁니다. 이 고대인은 한국인처럼 갈색의 눈과 산 모양의 앞니 유전자를 가진 수렵인이었습니다.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유전 변이와 고혈압에 약한 유전자, 또 마른 귓밥을 가진 유전자 등 현대 동아시아인의 전형적인 유전 특성이 있었습니다. 앙마문 동굴인의 고대 게돔과 한국인의 유전체를 이제 비교 분석해 봤을 때 한국인과 그 유전적 유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앙마문 동굴인이 한국인의 조상으로 추측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현존하는 아시아인과 게놈 변이를 비교해 현대 한국인의 민족 기원을 계산해 보니 수천 년간 북반계와 남반계 아시아인이 융합하면서 구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뿌리는 유목 생활을 하던 북반계보다는 정착 농업을 하는 남반계 아시아인에게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이렇게 늘 최근에 점점 많은 자료들 또 많은 유적들, 네, 그 인류 화석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러면서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것들은 100%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최근에는 또 어떠한 것들도 또 방송에 소개된 바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신라에 이제 그 뿌리를 갖다 두고 있는 경주 김씨. 경주 김씨가 한반도에 존재했었던 그런 인종일까요? 아니에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태종 무열왕릉 비를 단서로 해가지고 밝혀진 거를 보면은 이 그 신라 왕 중에 신문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흉노, 우리가 마치 오랑캐처럼 중국에서 생각했었던 흉노,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흉노, 여진, 거란 다 우리 조상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흉노족의 후손인 것이 밝혀졌어요. 놀랄만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상은 유튜브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KBS에서도 이미 그 추적을 해서 전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